그래서 췌장의 기능에서 소화 효소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한다는 거 췌장, 아트리, 그리고 호르몬에서는 인슐린 혈당 떨어지게 하고 글루카곤 혈당 올려주는 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구조입니다. 피부의 구조. 자, 피부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제가 계속 언급했다시피 가장 바깥층 표피, 가운데 진피, 가장 안쪽 피하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표피를 일명 여기는 뭐가 있는 거다? 각질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진피에 있다. 그래서 진피에는 신경, 혈관, 또 피지, 땀 이런 거 그리고 또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유두층 이런 것 등이 진피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안쪽을 피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피하 지방이라는 말 하죠.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진피가 시험에 나왔었죠. 요런 게 진피에 있다 하는 부분 한번 피부의 구조에서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피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거. 자, 이런 거 여러분 전부 다 신체 보호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라는 개념이거든요. 눈도장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체를 보호하고 감각 기능도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비타민 D 요거 형성하는 거 그리고 발안에 의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배설 기능도 하죠. 노폐물 같은 거를 땀의 형태로 배설하고 그리고 또 피지 기름 같은 거 분비하잖아. 피지 그죠? 요런 게 피부의 기능입니다. 눈도장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그 전체적으로 설명 들었을 때 거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눈의 구조 요 구글에서 사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눈의 기능이라는 부분 제가 답을 매칭해 놨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눈에서 흰자 위를 뭐라고 한다? 복막이에요. 흰자 위를. 그래서 황달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거는 눈에 흰자가 누렇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황달이 나타난 거야? 복막에 황달이 나타난 거죠. 흰자 위를 공막이라 그래. 검은 자 위를 덮고 있는 막은 각막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홍채라는 거 요거 하나 눈도장만 좀 찍어 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려 안 되시면은.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거 내가 내 수준에서 맞게 빨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렌즈로 친다면 조리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많이 봐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크게 봐야 되니까 동공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때 옆에서 넓혀주는 거예요. 동공의 크기를 크게 이렇게 해주는 게 홍채라고요. 밝은데 갑자기 나가면 눈부셔서 우리 눈을 어떻게 합니까? 찡그리지. 이렇게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한다? 홍채가 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체라는 거는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죠. 여기에 지저분해진 게 뭔데요? 백내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압력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안압의 정상치가 10에서 21 정도의 수치인데 이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 가지고요. 안압이 올라간 질환 요 이름은 좀 알아두십시오. 질병 이름은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질환을 뭐라고 한다? 녹내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녹내장일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아니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눈알이 뻐개지듯이 안구통이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리고 무지개가 파편들이 무지개 쪼개진 것들이 내 눈앞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녹내장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었어요. 그리고 시력이 감퇴됐다가 실명될 수 있다는 거 녹내장입니다. 반면 백내장은 여러분 이건 어떤 겁니까? 수정체가 더러워진 거야. 그죠? 렌즈가 지저분해져서 생기는 게 백내장이다.
두 가지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안과에서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과 수술 후 간호예요. 안과 수술 후 간호.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직후는 절대 안정이에요. 일주일간 절대 안정이 아니라 직후에만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당연하지 않나? 수술한 쪽으로 눈이 압박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아싸리 양쪽에 압박 안 받는 어떤 자세? 앙화이 이런 자세를 하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머리를 획획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안과 수술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다? 안압이 올라가는 걸 막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들을 사례들을 몇 가지 기억을 한다면 코 푸는 거 안압 올라가니까 하지마. 기침 하지마. 눈 비비기 하지마. 무거운 물건 들기 하지마. 병 볼 때 힘주기 이런 거 하지마. 되셨습니까? 그런 것 등은 안 된다 하는 거. 이거는 백내장이든 무슨 수술이든 눈 수술 후 간호 보편적인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귀입니다. 자, 귀에서도 너무 해부생리 깊게 들어갈 건 없고요. 귀에서 고막의 내부와 외부의 기압 평형을 맞춰주고 인두와 중이를 연결하는 관, 그 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중이관이라고 하죠. 중이관에서 중자 빼 뭐라고 한다? 이관, 다른 말로 유스타키 오관 들어보셨죠? 그럼 이 유스타키 오관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중이염이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옆에 제가 소아 나오면 하겠지만 소아 중이염이 잘 생기잖아요. 어린애들이 잘 생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중이염 생겼다 이게 말이 없잖아. 그럼 소아 중이염은 하나 적어 두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적을 여백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책자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내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중에서 표시를 쫙 해놓으시고 예쁘게 해놓을 필요도 없어. 이건 누가 뭐 족보처럼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9월 달에 다시 볼 겁니까? 끔찍하죠.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낙서처럼 하면 돼. 그리고 여백에다가 뭐 적을 공간이 없다면 포스트잇 같은 데 해가지고 메모 같은 거 몇 개 해서 로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암기해야 될 것만 시험장에서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소아 중이염은 언제 주로 호발한다?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2세니까 24개월인 거죠.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호발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 중이염이 왜 얘네들한테 많이 생긴다? 너무 기본적인 거죠. 짧고, 이 관이 짧고, 그리고 또 꾸불꾸불하면 균이 못 들어가는데 곱고, 그리고 또 넓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긴다. 아시죠? 그 다음에 중이염 생겼을 때는 머리를 올려줘야 된다. 머리를 내려버리면 중이 쪽으로 또 콧물 같은 게 이렇게 고여가지고요. 오히려 더 아파. 그래서 머리를 올려준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나? 중이염이 생겼다면 일반적으로요. 중이염 생긴 쪽이 압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말은 아픈 쪽이 어디로 와라? 위로 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중이염이라고 안 하고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했다면 삼출성 중이염은 진물 같은 게 질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진물이 나오는데 아픈 기를 위로 해버리면 아픈 기 쪽에 있던 진물이 건강한 쪽 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일 때는 어느 쪽으로 눕는다? 아픈 기 쪽으로 누워라. 그 말은 아픈 기가 아래로 와라. 그 말인 거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프리랜서의 역할을 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이라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교감신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그럼 이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면 부교감은 어떻게 했어요? 얘가 혈관을 수축시키면 부교감은 떨어지게 하고, 그죠? 그리고 교감이 업시키면 부교감은 다운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엇박자 나는 관계, 반비례처럼 엇박자 나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두 개를 같이 외울 필요가 없어. 하나만 딱 알아두면 다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감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으니까 교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교감신경은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지금 교감신경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럼 이때 교감신경이 움직이면요. 이때 관련 있는 호르몬이 있어. 교감신경하고 관련된 호르몬, 즉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긴장하면서 딱 나타나는 호르몬 어떤 거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녀석과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교감신경하고 관련된 게 물질이 뭐냐 이래 말하면 에피 또는 노에피네프린입니다. 이때 에피네프린하고 노가 붙었으니까 에피네프린하고 반대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 얘는 노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 역할을 약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전달 물질이 뭡니까? 이래 말하면 에피네프린입니다. 결론, 교감과 에피네프린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굉장히 깊어.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스트레스 받았죠? 스트레스 받았어. 어떻게 된다? 동공이 확장된다. 그래서 땡땡이 치고 분식집에 갔는데 교감쌤을 만났어. 그럼 동공이 깜짝 놀라서 확장된다. 기본 알아두세요. 혈관은 쭈삣 수축되죠. 그래서 BP가 어떻게 됩니까? BP가 올라가는 거야.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소화가 잘 돼? 안 돼? 안 될 수 있죠. 공부가 지금 덜 됐으면 억제되겠죠. 소화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또 너무 놀래서 눈물 분비도 잘 안 돼. 그리고 조금 조심하실 거는 기관지는 넓혀진다 그랬어요? 좁혀진다 그랬어요? 기관지는 동그라미 해두세요. 넓혀진다 그랬어요. 기관지는 확장입니다. 수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관지는 넓혀질 거야. 그리고 방광은 릴렉스 이완될까요? 수축될까요? 방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축 이거 X 하세요. X. 그래서 결론 기관지는 확장되고 방광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방광이라는 게 소변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모이면 아우 마려워 이걸 느끼는 건데 방광이 늘어났어. 즉 모을 수 있는 용적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소변이 빨리 마려울까 안 마려울까? 빨리 안 마렵겠죠. 그래서 배뇨가 억제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역할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실 것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경이란 얘기 했는데 우리가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한다? 뉴런이라고 한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 신장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신장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조금 전에 했죠? 네프론. 그죠? 네프론. 인체 구성하는 단위는 뭐라고 한다? 세포. 그죠? 같이 봐주시고요. 폐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폐포. 그 다음에 해부생리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원생분들부터 모두가 다 껌인 거겠죠. 어떤 거다? 방어적 장기, 막아주는 장기인 거죠. 막아주는 거. 어떤 거다? 간이 막아주죠. 간이. 자, 간 하면은 프로트롬빈이 나오잖아. 식균 작용하는 프로트롬빈. 그래서 간이 방어 역할을 합니다. 골수 백혈구 만드니까. 그죠? 간, 골수, 림프절, 비장 해서 비장은 면역계에 림프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장기하면은 간, 골수, 림프절, 비장이라고 네 가지 그냥 단답형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혈액의 기능입니다. 혈액의 기능. 달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눈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눈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자, 혈액은 특이하게도 노폐물을 배설한다 이런 말 했을 때도 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설의 기능을 한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었어요? 간도 여러분 배설합니다. 암모니아, 그죠? 배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변으로 배설하는 게 누구였어? 신장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땀의 형태로 배설하는 거 어떤 거였어요? 피부, 얘도 배설 기능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혈액 이런 것도 어떻게 배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배설 기능하고 또 신체 방어 역할을 한다는데 식균 작용 껌이죠. 누가 그러니까 백혈구가 그죠. 그리고 체온 조절, 호르몬 운반, 호르몬도 운반합니다. 혈액을 타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찌꺼기 이런 거 피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산소나 영양분도 피를 타야 되잖아요. 되셨어요? 외우지 말고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면 혈구와 혈장이라는 걸로 나눈다. 아시겠죠? 알아야 돼 그래도. 자, 그러면 혈구는 몇 퍼센트? 100%로 쳤을 때 45%, 혈장은 100%로 쳤을 때 55%였어.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개가 혈구에 들어갔죠. 그러면 적혈구의 정상 수치는 얼마다? 400만에서 500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120일 참고. 그리고 핵이라는 게 없다 참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적혈구가 하는 일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운반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적혈구를 하셔야 돼. 아셨죠? 그러면 적혈구 안에서 가장 핵심 멤버가 뭔데요? 혈색소죠. 혈색소. 다른 말로 헤모글로빈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적혈구 산소운반, 적혈구 산소운반 외웠는데 적혈구라고 안 나오고 혈색소가 하는 일 물어도 산소운반.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을 물어도 똑같이 적혈구 안에 있는 거니까 산소운반. 되셨어요? 산소운반. 그 다음에 백혈구는 수치가 조금씩은 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그 숫자에 정확하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시험장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그 범위에 들어가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4천에서 만 정도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데요?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얘는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다른 건 핵이 없는데. 되셨죠? 그러면 이 백혈구도 과립이 있는 백혈구가 있고 과립이 없는 백혈구가 있다. 그럼 이때 과립이 없는 백혈구만 그냥 하나만 알아두신다면 알아주자. 뭐가 있다? 림프구, 단핵구 이 두 가지만 과립이 없는 백혈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모든 백혈구는 어떤 거다? 과립이 있는 백혈구다. 되셨어요? 봐주시고 다 모르겠다 하면 백혈구는 식균작용 그거라도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혈소판은 15만에서 45만이다. 그럼 혈소판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혈액응고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혈액응고 역할을 한다. 그럼 이때 혈액응고 역할을 하는 혈소판이 있으니까 출혈이나 이런 게 지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피가 나면은 응고되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출혈이 있는데 언제 정도 되면 지혈이 되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은 정상은요 한 5분에서 15분 정도가 정상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혈소판 하면은 혈액 응고입니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 되셨습니까?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정말 쉽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혈장 하면은 대부분이가 뭔데요? 물이야. 대부분이가 물인데 그 물 말고도 뭐 감마 글로불린부터 해서 피브리노겐 이런 것도 같이 혈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성 간호할 때 우리가 임신을 하면 전체적으로 피가 많아졌죠. 혈액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빈혈이 있다. 그런데 이 빈혈은 괜찮다 하는 빈혈이 있었죠. 어떤 거였지? 생리적 빈혈이라는 거 했었죠. 그럼 이때 생리적 빈혈은 전체적으로 피는 많아졌긴 했지만 어떤 성분이 더 많아져서 그렇다? 혈장이라는 게 더 많아져서 그렇다 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국물이 더 많아져서 피가 묽어 보인다 하는 뜻이랬죠. 생리적 빈혈할 때 혈장이 더 많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혈장 하면 여러분 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화상 환자.
화상 환자에게 지금 응급으로 주어야 될 혈액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장이었죠. 물성분이 빠져나와서 물집이 잡히는 거니까 그죠? 그것도 같이 연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 물었죠. 많이 물었죠. 그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건 어떤 겁니까? 했을 때 여러분, 자, 이렇게 물으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답해야 될까?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 중에서 혈구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혈구 중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것만 해야 돼? 혈소판만 해야 돼. 왜냐면 혈구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만 있었으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까요? 자, 혈액 응고 중에서 혈장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 즉, 혈장의 성분 중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그때 혈소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혈장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답이 뭐가 되냐면 피브리노겐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피브리노겐은 혈장 안에 있는 성분이야. 혈장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응고에 관여하는 거는 피브리노겐, 그 다음에 혈구 중에서 관여하는 거는 혈소판. 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3월 19일 날 시험장에서 그냥 너무 쉬운 거 나왔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한번 혹시 함정이 없나 꼼꼼하게 다시 보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만 해주십시오. 실수만 안 하면 합격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혈소판, 그 다음에 또 칼슘 응고에 관여하죠. 그리고 또 뭐 비타민 K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거 프로트롬빈이라는 거 요것도 관여하죠.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눈도장을 버리긴 아깝고 알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대사 기능 한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 굉장히 대사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 몸이 처지고 대사 기능에 그 다음에 배설 기능 한다 그랬죠.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하죠. 그 다음에 분비한다. 목, 담즙 만들잖아. 지방 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해독작용한다 하면은 간인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태생기에 조혈작용을 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태아였을 때는 혈액을 만드는 역할에도 간이 관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 기능도 있다. 이때 저장은요. 그냥 참고로 하신다면 우리가 탄수화물 쓰고 나면 포도당 있죠. 그거를 일부 간에서 저장하거든요. 그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혈장 단백을 형성한다 이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알부민. 그래서 알부민을 만드는 것도 어디서 한다?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으면 복수가 차고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이. 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아서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면 어떤 주사를 맞아야 돼?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뜻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은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워주십시오. 피브리노겐은 지워주십시오. 응고 인자를 형성합니다. 응고 인자를 프로트롬빈이라는 거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십시오. 되셨습니까? 간에서 만들어지는 역할 중에서 마지막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죠. 어떤 거 만든다? 프로트롬빈 그리고 또 피브리노겐이라는 거를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